자, 여러분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변동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면 이제 뭐죠? 고정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몇 가지 더 풀고 있죠. 내 문제 좀 더 풀고 내용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뭐예요? 2020년도 있죠. 공개기출 문제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2020년도 문제가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2020년도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2019, 18, 또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 위주로 좀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경향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를 낼까요? 변동비 투 중에서 직접 재료비도 나오고, 직접 노업이 나왔는데, 변동제조간접비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얘도 변동비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의 가격 차이가 소비 차이라는 건 알면 돼요. 능률을 맞고, 그죠? 소비 차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별거 어려운 건 아니구나. 참 보니까 변동제조간접비가 그 문제가 아니구나. 변동제조간접비는 뭔가 배부 기준이 필요하죠. 제조간접비는 뭐예요? 직접 배부할 수 없으니까 배부 기준을 삼아가지고 배부하는 원칙에 따라 배부하지 않겠습니까? 설명 중. 근데 그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다. 그죠? 그리고 직접 노후비의 가격 차이는 유리, 능률 차이, 노후비, 능률 차이는 분리, 가격 차이는, 그죠? 그럼 직접 노동시간인데, 자, 이렇게 쭉 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접 노후비의 가격 차이가 유리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지금 임금이 높은 사람을 많이 써요? 저임금을 많이 써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유리하다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 말의 의미는요, 알바생 있죠? 숙련금 말고, 약간 기술이 떨어지고 가격이 싼 사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능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불리하게 되겠죠, 그죠? 능률은. 하지만 의사결정할 때 능률이 조금 안 좋지만 가격을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개 해보세요. 총차이는요. 2만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건지가 그 기업의 성격이랄지 경제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고, 재료비의 능률 차이는요. 유리하다는 말은 우리 종업원들이 상당히 뭐예요? 그죠? 이렇게 재료를 아끼고 열심히 하려는 부분이 있구나. 알바생이 써가지고 조금 능률은 안 좋지만 그래도 재료를 엄청 아끼려고 하는 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비숙련공인데 되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뭐 그런 의도가 익혀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정보를 보고 이 기업이 어떻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재료비에 가장 옳은 것은 직접 재료비에 뭡니까? 가격 차이가 불리하게 나타난다. 불리하게 나타난다는 뭔가의 자료가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가격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가격 차이, 이걸 보고 어떻게 재료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는 알 수 없다. 모른다. 그죠? 그냥 모른다. 불리하게 나타난다는 거나 아니다. 그죠?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비의 능률 차이가 불리하게 나타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죠? 노동시간을 가지고 하죠. 노동시간이라는 거는 뭐야? 노무비에 있죠. 시간과에 연동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랑 연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능률이 없다는 말은 뭐야? 결국은 배부하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뭡니까? 같은 있죠.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률 차이도 불합리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 소비 차이는 뭐예요? 가격 차이를 얘기합니다. 가격 차이는 불리하게 나타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 그죠? 가격적인 거는 좀 또 알 수 없는. 조업도 차이. 고정비는 여기 없잖아요. 고정비 있어, 없어요? 저는 모른다. 그러니까 요거. 그죠? 요, 직접 노동시간과 연관된 게 요거잖아요. 시간과에 내가 얼마나, 그죠? 노동시간을 줄였는지에 따른 게 능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연동하니까 얘가 불리하니까 얘도 결국은 요걸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라면 당연히 요거랑 연동해서 불리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2번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최근 나왔구나. 저런 문제가 신유형인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그냥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사용했을 때, 지금 현재 재료비에 얘기했는데, 재료비 같으면은 사용했을 때 가격 차이가 유발되잖아요. 사용한 양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를 뭐예요? 그죠? 가격 차이 나오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유불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아예 처음부터 구입했을 때 아예 가격을 분리해버리면 좀 더 신속하게 이 재료의 가격 차이를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입 가격 차이라고 해요. 그 구입 가격 차이는 딴 게 아니고 기준이 뭐죠? 내가 실제 생산량에 투입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야? 능률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능률이라는 거는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능률 차이는 어떻게 하든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돼. 요거 하나만 알면 될까요? 지금 보니까 얘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표준원가는요. 요것만 알면 돼. 이 한 단위 만드는데 2kg 들 거고 kg당 금액은 5원 정도 들 거라고 딱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한 단위 만들 때 재료비는요 10원이 투입한다고 표준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쪽 사용량은 2,500이지만 지금 현재 구입 가격 차이는 구입을 얼마 했습니까? 여기 3,000kg 했고 이거는 얼마? 18,000원이니까 단위당 얼마가 될까요? 6원 되나요? 그러니까 5원 들 거라고 봤는데 6원 딱 들었죠? 그럼 이걸 사용했을 때 차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바로 뭐야? 구입해서 했을 때 바로 차이를 분석하면 얼마의 가격 차이가 나는지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비만은 뭐예요? 구입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구입 가격 차이라면 구입량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론식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는 불리한 거 아니에요? 5원 들 거라고 봤는데 6원 들었으니까 1원 더 들었지. 얼마만큼? 3,000kg니까 이런식 하면은 3,000원만큼 불리하다 이거죠, 가격이. 그래서 여기 보면 구입 가격 차이는요 3,000원이 불리해요 이 말이고, 능률 차이는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량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입했을 때의 차이를 분석하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뭡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 가격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만약 구입 가격 차이라면. 구입 가격 차이는 여기 딱 했을 때 1원이 3,000원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격 차이라고 하면요. 요걸 기준으로 할까요? 그럼 얘는 지금 결국은 있죠. 요 중에서 샀으니까 어차피 5원 들기 6원이 들었으니까 1원 차이 나니까 요거는 사용량을 2,500원이 불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가격 2,500원이 불리하다 이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입 가격 차이가 뭐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에 관계된 문제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서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3일은 표준원가. 단기의 예산 생산량은 1,000개. 근데 실제 생산량은 600개. 이거 딱 되나요? 1,000개 정도 만들 거라고 예상을 세웠는데 실제로는요? 실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SQ가. 600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원가, 표준원가는요. 예산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 생산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SQ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그럼 1,000개라는 거는 고정 예산이잖아. 여기하고 전혀 분석과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봤을 때 뭐를 어떻게, 어떤 정보를 내가 그저 제어해야 될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중 재료비를 뭐예요? 1,000kg를 30만 원에. 그러면 외상으로 구입해서 800kg를 사용한다. 지금 재료를 산 거는요. 구입량은 이거, 사용량은요. 800이다 이거죠. 그럼 지금 하나당 얼마냐면요. 3,000원을 빼면 300원이네? 이거 하나당 얼마야? 키로당. 구입할 때. 300원 아니에요? 1,000원 빼면 300원. 100원이면 300원이잖아요. 300원 주고 샀잖아. 그죠? 그런데 예산은 얼마야, 지금? 표준원가는. 200원 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표준은 200원 들 거라 했는데 지금 내가 산 거는요. 300원 줬으니까 100원만큼이 뭐야? 더 비싸게 샀죠. 가격이 불리한 거예요. 근데 물어봄이 뭐야? 사용 시점에 불리했을 경우랑 사용량은 얼마죠, 지금? 800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구입 시점에 분리했을 때랑. 구입은 1,000단위잖아요. 그죠? 그럼 100원을 뭐예요?
그죠? 여기에 분리했을 때는 차이가 지금 현재 100원 나니까 이거 하면 8만 원이 뭐죠? 분리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이 분리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얼마죠? 유리가 아니지, 분리비율. 되겠습니까? 8만 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100원 차이 나네. 그런데 구입량에 대해서는 1000kg니까 100원씩 곱하면은 10만 원이 더 비싸게 주고 산 거고, 투입한 양을 있죠. 사용한 양만 가지고 했을 때는요. 분리하다,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지금 아니니까 꼭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면 다 했어요. 그냥 빠질 틈이 없이 다 했다고 보면 돼.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여기까지 뭐야? 그 다음에 고정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 두 문제 걸쳐 가보죠. 다음 중 표준원가의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수량 차이가 뭐죠? 능률 차이요. 수량 차이랑 능률 차이를 얘기해요. 그럼 능률 차이가 하려면요, 앞에가 뭐예요? SP가 나와야 돼. 표준 가격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그죠? 보세요. 사전에 표준 단가, 능률 차이는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의 차이 맞아요, 그러면. 차이 맞죠, 그죠? 수량의 차이인데 앞에 뭐 와요? 표준 단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표준 단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맞다는 거지. 그죠? 이걸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맞아요. 정 힘들면 요렇게 그려가 두 개를 SP를 뽑아내가지고 확인합니다. 요걸 자꾸 가지고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가격 차이란 뭐예요? 앞에가, 그죠? 가격은 실제 가격과 뭡니까? 표준 단가의 차이 맞아요, 그죠? 되겠습니까? 이 차이가 맞죠? 근데 앞에 뭐 와야 돼요? 그때 실제 수량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수량이 오면 안 되죠? 근데 이게 표준 수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딱 오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있잖아요. 툴 그려가지고 요거 할 때는 항상, 그죠? 공약수 같은 거 AQ 빼고 여기에 두면 SP 빼가지고 해보세요. 그렇게 검증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 같으면요, 구입하는 시점에도 빨리 하려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시점에도 분리할 수 있죠.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분리한 노무비의 차이가 났다면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한 직접 노무비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뭐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 생각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 아니면. 그래서 표준 임률이 실제 임률보다 저렴했다는 말은 얘가 100원인데 150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저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차이 나는 거고. 여러분이 저 2번 문제를 만약에 맞았다고 가정하면요, 이걸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소수를 써야 돼. 그럼 이쪽에 간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맞다고 생각하면 답을 내려면 밑으로 간다고요. 막 이거 소설을 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재건관리서는 문제 풀이잖아요. 풀 안에 있는 것만 정확히 풀 줄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도 10년이 된 문제네, 그치?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 문제 풀 안에 있을 거니까 한번 보죠. 표준원가 계산의 설명 중 틀린 건 모두처럼 골라봐라. 종합원가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변동원가 계산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전부원가 계산에 할 수 있다고, 전부 다 된다고. 지금 여러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제라고 원가 계산 시스템에, 그죠? 전부원가와 변동원가, 실제, 그죠? 표준, 정상하고 개별하고 종합원가 모두 유기적으로 12개 모형이 다 가능하다 했고, 바로 전회차에도 뭐 그런 건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있죠. 가장 잘 맞는 깔맞춤이 표정산이에요. 표정산이 뭐냐면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 가장 잘 맞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거와 결합이 적용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국을 틀리면은 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맞다 이래야 돼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를,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에 하든 분리 시점에 하든 능률 차이는 뭐야? 사용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무런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맞고,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계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형이 나온 거. 유도할 수 없다 틀렸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표준원가, 정상개별원가 계산할 때 차이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차이는 뭐예요? 뿌리니까 전부 다 뭡니까? 다 조정한 후에 다 더해지고,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니까 전부 다 뭐야? 조정한 후에 다 차감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 원가에 조정할 때 불리한 차이는 뭐죠? 뿔이잖아요. 뿔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출 원가에 차감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되고, 차감되는 게 아니고 뭐 플러스 되고,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가산되는 게 마이너스죠. 요걸 알아고. 그럼 요거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개 틀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했던 있죠. 불리한 차이, 불수치약할 때 플러스면 무조건 조정 후에 다 플러스 시키는 거고, 마이너스라면요, 다 마이너스 된다는 점 그때 했던 걸 꼭 기억해 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빼지 않는 이유가, 요런 문제가 나오면 최근에 안 나왔지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까지 여러분 연동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저번 시간에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할까요? 고정비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정비는 분명히 얘랑 다를 거라는 걸 왜 다를까요? 능률 차이가 없잖아요. 능률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끼려면 저 수량 차이를 아낄 수 있는 차이인데, 고정비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석 툴이 다를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르게 해야 되죠. 능률 차이가 없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죠?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걸 가외적으로 익히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별도로 외우려니까 또 힘듦이 들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거 얘는 익혀야 돼요. 그죠? 얘는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살짝 이용해서 이제 고정비를 한번 살짝, 변동비는 무조건 필수고요. 고정비는 뭐야? 살짝 그거를 그죠? 시험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번 살짝 뒤집어 와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좀 이용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기존의 변동비 툴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3개. AQ 곱하기 APU,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변동비 툴이잖아요. 여기서 달라지는 건 딱 하나. 그죠?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요것만 바뀐다. 요것만 바뀐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능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의 차이를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것만 바뀐다. 요것만. DQ가 바로 뭐냐면 기준조업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DQ가 보면은 기준조업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 폼을 그대로 가져갈 때 중간에만 하나 바꾼다. 기준조업도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기 실제죠, 그죠? 실제고, 이게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예산. 어떤 기준이 되는 조업도를 가지고 고정비를 책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양을 만들었다면 고정비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생산량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 엑스큐는 뭐예요? 실제 생산량, 요걸 알아야 되고. 그럼 요거랑 뭐예요? 실제랑 예산, 요거 2개를 뭐라고 하냐? 예산 차이라고 해요, 예산. 예산 차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예산을 이 정도 했는데 실제 고정비는 이렇게 들었으니까 예산 차이라고요. 가격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차이는요, 조업도 차이라고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그저 기준 조업도와 실제 있죠. 내가 조업도의 차이가 기준 조업도의 차이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툴이 다르잖아요.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요걸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조업도는 뭐냐 했을 때, 기준 조업도는 실전에서 제시하는 조업도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요. 정상 조업도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요, 정상 조업도가 기준 조업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최대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로 삼았다라면요, 기준 조업도 DQ는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제시하는 조업도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 워밍업 하기 위해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니까 표준원가에서 고정비 예산 차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산 차이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정비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정비구나.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꺼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실제잖아요. 실제 발생한 거고. 이건 예산이고. 나중에 그저 인위적으로 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SQ 곱하기 뭐예요? AP 여기는 여기에 DQ 곱하기 뭐예요? SP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게 뭐죠? 요 예산 차이는 얼마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단위, 한 단위에 20원씩 배부한다 이 말이죠. 한 단위에 20원씩 배부한다 그러니까 그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20원 이렇게 딱 줘. 그럼 제가 여기 20원 할게요. 20원 이렇게. 20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예산 조합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DQ. 2만 단위잖아. 2만 단위를 가지고 설정한 거예요. 2만 단위. 그럼 이거 4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조합도는 그죠? 여기에 2만 2천 단위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고정 실제 발생은 50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인데 플러스잖아요. 그럼 뿔은 뭐죠? 유리예요, 분리예요? 분리, 플러스니까 뿔. 그렇게 해서 10만 원 분리가 되겠어요. 정답은 일단 1번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 오밍을 해봤어요? 이건 실제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고정비를 어떻게 그죠? 뽑아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걸 알고죠. 자, 그러면, 그죠? 여러분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실제, 이론 문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 고정비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제도의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 자, 표준원가 계산은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 통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항목보다는 표준원가에 벗어나는 것을 관리해야 되죠. 나는 표준을 정했는데 뭡니까? 표준을 정했는데 이 표준에 근접하면은 내 표준하고 맞는 것이고, 벗어나면 내가 표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됐는지를 관리해서 표준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벗어나는 항목 있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맞아요. 너무 오차가 크니까 왜 그런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 표준 원가를 하면요, 가장 좋은 점이, 장점이 기상하는데, 원가를 계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적게 들죠. 왜냐면 양만 정해지면 정해진 가격으로 배분하면 끝나니까 너무 있잖아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상적 표준을 표준원가를 설정하면 비이상적인 게 뭔지 알죠? 그죠? 현실적인 표준이 아니잖아요. 하면 총무분들이 동기 유부가 엄청나게 유발이 됩니까? 강한 동기부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적법한 표준을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하게 잘못된 거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정비에 대한 얘기 요거 나왔네요. 여기 이제 고정비의 구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많아 보이잖아요. 표준원가 계산 모형이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까지 나오는 게 다 아니에요. 그치?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색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론 하나 내고 변동비 중에 재료비하고 당연히 그 노무비 하나 하고 또 혹은 가격 차이랄지 구입 가격 차이 그런 걸 알지 아니면 변동 제조 간접비 있죠. 요걸 이렇게 하나 내고 그다음 고정비 하나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문제. 구색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색별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건 가볼게요. 고정, 이게 산식이잖아요. 산식은 이 머릿속에 있어요. 올바르지 않는 거는. 실제 발생액하고 배부액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실제 발생하고 배부액 있죠. 실제 발생하고 배부, 요거랑 배부한 금액 있죠. 요거 차이가 뭐죠? 이건 차이가 총 차이가 되죠. 근데 이 총 차이 중에 예산 차이와 조합도 차이가 꽤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총 차이 맞고요. 자, 고정비의 실제 발생하고요. 예산 요거. 실제와 예산은 예산 차이라고 하는 거 맞고. 예산과 배부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배부한 금액은 조합도 차이라 하죠. 맞죠? 그죠? 그 맞는 거고.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은 예산 요거.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 단위당 그러니까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라는 이 말 의미가 SQ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실제 생산량이란